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14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14강. 행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 큰 장이 3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문서에 대한 것이 다 끝났고요. 3장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느냐 하는 건데요.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업무의 협조를 공부합니다. 업무의 협조. 부처 간의 업무 협조가 잘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 협조에서는 어떤 것을 공부하느냐면 업무 협조의 의의가 뭐냐? 업무 협조의 의, 업무 협조는 무엇이냐 이런 걸 공부하고요. 그러면 행정기관이 업무를 협조하는데 어떤 업무를 협조하느냐? 대상 업무가 뭐냐? 대상 업무가 뭐냐? 그리고 행정기관에다가 업무 협조를 할 때 업무 협조의 요청은 어떻게 하느냐? 업무 협조의 요청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업무 협조 요청을 했을 때는 처리기간이 언제냐? 처리기간. 업무 협조를 했을 때 처리기간은 며칠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것이 업무 협조의 촉구를 공부하게 됩니다. 도달하지 않은 협조기관에다가 업무 협조의 촉구. 이제는 행정기관끼리 칸막이를 없애고요. 이제는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소위 협력, 콜라보레이션을 해야만이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 협조를 공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장에서 업무 협조 말고 두 번째는 업무 협조가 되려면 부처 간에 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협업 시스템. 협업 시스템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을 공부할까? 협업 시스템의 개념과 협업 시스템의 개념. 그러면 부처 간에 이런 협업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느냐? 협업 시스템의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협업 시스템의 기대 효과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협업 시스템에 대한 어떻게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까? 협업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입니다. 협업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공부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협업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서 협업 시스템의 운영 주체는 누구냐? 운영 주체. 두 번째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운영 주체는 누구고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런 걸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협업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그 이용 순서가 나옵니다. 협업 시스템의 이용 순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기능별 서비스 주요 내용은 뭘까? 핵심 기능별 서비스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협업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협업 시스템의 활용과 촉진입니다. 협업 시스템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프로모션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 시간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점짜리로 나오면 업무 협조에 대해서 뭐 약수를 하시거나 할 수 있고요. 아니면 40점짜리 나온다면 업무 협조와 협업 시스템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하게 되면 업무 협조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쓰시고 업무 협조의 대상 업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업무를 협조할 때 행정기관에 어떠한 것들을 요청할까? 처리기간은 언제일까? 업무 협조의 촉구는 어떻게 할까? 협업 시스템의 개념은 무엇이며 협업 시스템을 함으로써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협업 시스템의 구축, 운영은 어떻게 되며 협업 시스템의 이용 순서, 활용과 촉진은 어떻게 될까? 이 정도로 하면 훌륭한 것이 되겠는데 내용을 잡기 전에 우선 큰 나무를 보셔야 됩니다. 숲과 나무를 봐야지 가지는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업무 협조의 의의가 나옵니다. 그죠? 업무 협조라는 건 뭡니까? 행정기관이나 또 각 부처청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기관에는 보조기관이 있고 보좌기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과 그리고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지요.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법무부는 법에 관련된 부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균형과 행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균형과 견제를 잘함으로써 상권 분립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기관과 업무에 관련된 다른 기관 간에 서로 노력에 의해서 협의에 의하여 뭡니까? 상호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업무 협조가 된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다른 기관과 뭐 해라? 협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상호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는 대상 업무는 어떤 것이냐? 대상 업무 참 추상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머릿속에 기억하기가 좀 힘든데요. 4가지가 나와 있네요. 2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2개 이상. 여러분 이렇게 지구촌의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2개 이상 기관이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금 여러분 국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약 300명인데 원래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을 둔다. 그러나 현재는 300명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4월 13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바로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에서 실질적으로 통과되는 법들은 한 2,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건 한 30%, 한 32%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올해 2016년도도 우리나라 행정부처에서 200개의 법률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해만 해도 200개 이상 법률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은 총 한 1,400개가 되는데 200개 이상 법을 정부가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목표가.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열악한 환경일 때는 2개 이상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것도 업무 협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기관의 행정 지원을 필요로 한다. 행정 지원이 필요로 한다. 행정 지원. 세 번째는 다른 기관이나 상급기관의 인가,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 허가 받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만 받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상급기관은 시도지사한테 받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이나 상급기관의 승인이나 또는 인가를 거쳐야 하는 업무도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그 밖에 다른 기관의 협의, 동의 및 의견 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실체예요. 의견 조회. 자,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행정 지원을 필요한 업무, 인가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의견 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키워드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필수 협조사항 나왔죠? 정부가 말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대규모 투자, 그리고 개발 사업,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국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다수 국민의 관심이 높고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다수기관 관련 업무로서 의견 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도 필수 협조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협조의 요청입니다. 업무 협조의 요청.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자, 거기 법조문이 나와 있는데 1항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추진 계획 및 파급 효과 등 업무 협조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함께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규칙, 시행 규칙 0이 아니죠. 이거는 대통령 0도 복잡한데 2항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겨보세요. 업무협조의 처리기간이 나오죠. 업무협조의 처리기간은 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이 업무협조 내용과 처리 및 회신에 필요한 기간, 그러니까 업무를 처리하고 회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한다. 적절한 기간. 며칠이 없어요. 처리와 회신입니다. 업무 처리하고 처리 및 회신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기간이요? 적절한 기간을 정한다. 적절한 기간. 업무를 처리하고 회신하는데 적절한 기간을 둔다. 업무 협조의 촉구입니다. 업무 협조의 촉구. 업무 협조의 촉구. 업무 협조의 요청 기간은 회신 문서가 처리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협조 기간에 의하여 업무 협조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업무 협조를 요청한 기간은 회신 문서가
처리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협조 기간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촉구할 수가 있다. 자, 업무 협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업무 협조의 의, 그리고 업무 협조의 대상 업무, 아까 대상 업무 4가지가 있었습니다. 키워드를 찾아내세요. 뭐가 있었다? 4가지.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 지원이 필요가 있는 경우, 인가, 허가, 승인을 받는 경우, 그리고 의견 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대상 업무가 되겠고, 업무 협조의 요청이 있고요. 처리 기간은 처리하거나 회신하는 기간은 적절한 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업무 협조를 촉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2번째, 협업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이 협업 시스템은요, 이게 개정된 겁니다. 이게 2011년 12월 21일 날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대폭 개정되면서 협업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거기 협업 시스템이란 기관 간에 있어서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줄쳐봐요.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리고 협의 등을 뭘로 하는 거냐? 전자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자적으로 지원한다.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정보 시스템입니다.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바로 협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출장 없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 관계자들이 어디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뭐 하거나 토론하거나 회의하거나 협의하거나 조정, 의사결정 등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처리 과정상의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게 바로 협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는 행정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온라인상의 시스템이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협업해야 돼요. 협업 시스템입니다. 협업. 이제 공무원들이 협업을 하지 않고는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번 협업 시스템의 기대 효과가 나왔죠. 보시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협업론을 제공하고 협업 업무 할당 및 통보의 자동화로 원활한 협업 수행 지원이 가능하며 기관 간의 협조가 활성화된다. 또 2번째, 기관 간 협업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현황이 제공되며 협업 기능의 사용자 맞춤화로 불필요한 출장 근무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다.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3번째, 별표시하세요. 이제는 협업하는데도 영상회의를 진행합니다. 오디오 컨퍼런스라고 하는 영상회의, 그리고 메신저, 그리고 SMS라는 게 뭘까요? 숏 메시지 서비스가 되겠죠?
Short Message Service. 이러한 SMS, 이러한 의사소통의 도구의 다양화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시간, 공간상의 제약을 제거하여 바로 뭐냐? 비용 절감입니다. 비용 절감. 소위 코스트 세이브입니다. 코스트 세이빙.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생산성 향상입니다. 결과적으로 협업 시스템의 기대 효과는 비용 절감 그리고 생산성 향상입니다. productivity. productivity. productivity, 바로 이런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협업 시스템의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중요한데요. 협업 시스템의 기대 효과 거기 세 가지가 나왔는데 3번이 중요합니다. 영상회의, 메신저, SMS 등 의사소통 도구의 다양화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을 제거하여 키워드는 바로 뭐냐? 비용 절감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협업 시스템의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협업 시스템의 구축 운영입니다. 운영 주체는 누굴까요?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협업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누가 하는 거냐? 운영 주체는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그리고 업무 협조와 관계되는 기관은 관련 문서 등을 협업 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업무의 성질상 협업 시스템을 통하여 공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협업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서 두 번째 시스템 구성이 나옵니다. 시스템 구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기하세요. 온라인 협업 일터입니다. 이건 온라인상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협업 일터가 되겠고 그리고 통합 의사소통 환경입니다. 통합 의사소통은 UC입니다. UC. Unified Communication입니다. 거기 나왔죠. Unified. 자, 첫 번째 두 가지인데요. 시스템 구성은 온라인상의 협업 일터가 돼야 되고 통합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건데 거기 보세요. 온라인 협업 일터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온나라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도 고려하여 포털 형태로 구축한다. 모든 행정기관이 협업 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교환 기능을 제공하고 진행 상황 상세 열람 및 의견 수렴 결과 조회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두 번째, 통합 의사소통 환경입니다. 사용자 간의 실시간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메신저, SMS 등 UC입니다. Unified Communication. 소위 Unified라는 건 뭐냐? 하나로 된 이런 뜻이죠.
유니파이드는 하나로 된, 통합된 이런 뜻입니다.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통합된 의사소통이다 이라는 겁니다. UC를 말하는 겁니다. UC. 통합된 의사소통.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메신저, 이메일, 전화뿐만 아니라 영상 회의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사소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통합 의사소통 환경은 UC를 말한다.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뭐냐? 메신저, 이메일, 전화뿐만 아니라 영상회의까지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거죠. 또는 기본 의사소통 도구로 웹 메신저, 기관 내부 메신저와 타 UC 도구를 상호 연계한다. 행정기관 분산, 스마트워크 등 원격 근무 증가에 대응하여 출장 비용, 그렇죠. 이렇게 출장 비용과 소요시간 절감 등을 위한 영상회의 기능도 포함된다. 여러분, 영상회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출장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소요시간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회의를 진행하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협업 시스템의 이용 순서는 뭐냐? 이용 순서. 이용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준비 단계가 있고 수행 단계가 있고 완료 단계가 있습니다. 준비, 수행, 완료 단계 3단계죠. 협업 시스템 이용 순서는 준비 단계가 있고 수행 단계가 있고 완료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준비 단계는 뭡니까? 협업 수행에 앞서 사전에 시스템 사용 준비를 수행하는 단계가 되겠고, 수행 단계라고 하는 건 뭐냐? 문서를 작성하고 메모를 보고하고 영상회의 자료를 등록하고 공유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수행 단계가 되겠고, 완료 단계는 과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 자료 생산이나 등록이 발생하지 않는 단계를 완료 단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협업 시스템의 이용 순서는 준비 단계, 수행 단계, 완료 단계 3단계가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라번 핵심 기능별 주요 서비스 내용입니다. 서비스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거기는 업무방이 있어요. 소통방이 있어요. 과제방이 있고 게시방이 있다. 업무방, 소통방, 과제방, 게시방. 업무방, 소통방, 과제방, 게시방. 업무방, 소통방, 과제방, 게시방이 있는데요. 업무방을 한번 보시죠. 과제 관련 전자문서 및 메모보고 작성과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방은 협조를 요청하는 거지요. 뭘로? 전자문서를 통해서 업무를 협조하는 겁니다. 소통방은 영상회의라든가 메신저를 통해서 소위 인터액팅,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제방은 자기 나름대로의 과제를 실적을 조회하는 겁니다. 과제방은 실적을 조회한다. 마지막에 게시방은 뭐예요? 공지하고 토론하고 자료를 공개하고, 그죠? 게시방은 공지사항, 토론 안건, 자료 등을 편리하게 공유한다. 다시요. 핵심 기능별 주요 서비스 내용은 4가지가 있습니다. 업무방, 소통방, 과제방, 게시방. 업무방, 소통방, 과제방, 게시방이 있다. 마지막에 협업 시스템의 활용 촉진이 나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촉진하느냐. 협업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적 등 협업 시스템 활용 실태가 평가 분석하고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말 그대로 협업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하고 그런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을 잘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협업 시스템의 활용 촉진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20점짜리로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업무 협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약술하시오. 20점. 아니면 협업 시스템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아니면 업무 협조와 협업 시스템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을 써야 될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업무의 협조는 업무 협조의 의의가 뭐냐? 업무 협조의 대상 업무가 뭐냐? 업무 협조는 어떻게 요청하느냐? 처리 기간은 처리 및 회신은 회실로부터 적절한 기간을 해야 된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업무 협조를 뭐 한다? 촉구한다. 협업 시스템에 대해서는 협업 시스템의 개념이 무엇이냐? 출장을 가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기대 효과는 어떤 것? 그 다음에 협업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서 운영 주체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된다. 시스템 구성은 뭐가 있냐? 온라인 협업 일터와 통합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협업 시스템의 이용 순서는 준비 단계, 수행 단계, 완료 단계가 있다. 핵심 기능별 서비스 주요 내용에는 4가지가 있었죠. 업무방, 소통방, 과제방, 게시방. 업무방, 소통방, 또 다시 업무방, 소통방, 과제방, 게시방. 여러분, 게시방이라는 건 뭐야? 토론하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공지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게시방이 되겠습니다. 에? 핵심 기능별 서비스 주요 내용은 업무방이 따로 있고 서로 소통방, 과제방이 따로 있고 게시방. 이것만 기억하세요. 업무방, 소통방, 과제방, 게시방. 업무방, 소통방, 과제방, 게시방이 핵심 기능별 주요 서비스 내용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업무 협조와 협업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너무나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읽어보시고 여러 번 수십 번 써봐야만이 점수가 나오는데 오늘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업무 협조와 협업 시스템. 양쪽 나오면 40점, 각각 나오면 20점짜리로 출제 빈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융합행정의 촉진 나오죠. 이것도 2011년 11월 달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지금 공부한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행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서 업무의 협조, 협업 시스템, 그리고 융합행정 촉진 넘기면 지식행정 활성화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난 2011년 11월 달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융합행정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융합행정도 아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에 관한 내용 중에 다음 시간에는 융합행정 촉진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